우리는 살면서 게으르다는 말을 얼마나 자주 듣고 또 스스로를 얼마나 많이 자책할까요? 해야 할 일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도 몸은 마치 천근만근 무거운 짐을 진 듯 좀처럼 움직이지 않고 결국 침대에 붙어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는 자신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던 경험 아마 누구에게나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중요한 마감 기한이 코앞으로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시작하지 못하고 꾸물거리는 내 모습에 실망하고 게으름을 그저 위지박약의 증거로 여기며 스스로를 모질게 몰아세우지는 않으셨나요? 그런데 만약 당신이 게으르다고 느끼는 모든 순간이 단순한 의지력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뇌가 의도적으로 당신을 멈추게 하는 아주 오래된 생존 전략의 일부였다면 어떨까요? 어쩌면 우리의 뇌 속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게으름 스위치가 깊숙이 숨겨져 있어서 특정 상황에서 무의식적으로 작동하며 우리를 붙잡고 있는 건 아닐까요? 단순히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뇌 속에 깊이 박힌 본능적인 메커니즘이 우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붙잡고 있는 진짜 이유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오늘 우리는 오랜 시간 게으름에 대해 가지고 있던 편견의 껍질을 깨고 과학적인 근거들을 바탕으로 이 게으름의 진짜 정체를 깊이 파헤쳐 보려 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게으름을 느낄 수밖에 없는지 그 근본적인 궁금증을 해소하고 우리 자신을 새롭게 이해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겁니다. 자, 그럼 뇌가 우리에게 건네는 게으름의 비밀스럽고도 흥미로운 이야기에 지금부터 함께 귀 기울여 볼까요? 흔히 게으름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이른 아침부터 활기차게 하루를 시작하는 부지런한 사람들과는 달리 따뜻한 이불 속에서 꾸물거리고 미적거리는 모습이 제일 먼저 머릿속에 그려지실 겁니다. 직장이나 학교에서는 주어진 마감 기한을 넘기거나 해야 할 업무를 제때 처리하지 못하는 다소 무책임한 태도로 비치기도 하죠. 우리는 오랫동안 게으름을 노력 부족이나 의지박약의 상징처럼 여겨왔습니다. 좀 더 부지런해져야 해, 이제 그만 정신 차리고 움직여야지 같은 말로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게으름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경우가 무척 많았을 겁니다. 사회적으로도 게으름은 부정적인 낙인처럼 취급됩니다. 성실함과 부지런함이 최고의 미덕으로 칭송받는 현대사회에서 게으름은 성공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처럼 보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게으름을 느끼는 순간마다 깊은 죄책감에 시달리고 스스로를 한심하게 여기며 자존감까지 떨어뜨리곤 합니다. 하지만 정말 게으름이 그저 개인의 나태함이나 의지력 부족에서 비롯되는 단순하고 평면적인 현상일까요? 혹시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훨씬 더 복잡하고 흥미로운 이유들이 그 이면에 숨어 있는 건 아닐까요? 이 질문에 대한 깊은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이제 아주 먼 과거로 시간여행을 떠나 인류의 진화 과정을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수십만 년 전 우리의 조상들은 척박하고 위험천만한 자연환경 속에서 매일매일 생존을 위한 치열한 싸움을 벌여야 했습니다. 사냥을 통해 먹이를 구하고 굶주린 포식자들의 위협을 피하며 혹독하고 예측 불가능한 기후 변화에 맞서는 것이 그들의 숨가쁜 일상이었죠. 이러한 환경 속에서 에너지는 단순한 연료가 아니라 생명 그 자체와도 같은 절대적인 가치였습니다. 한정된 에너지를 현명하게 보존하고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야말로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도 지혜로운 전략이었을 겁니다. 예를 들어 힘겹게 사냥에 성공한 원시인이 배불리 먹은 후 곧바로 다음 사냥을 떠나는 대신 안전한 동굴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며 에너지를 비축하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이는 단순히 쉬고 싶어서가 아니라 언제 닥쳐올지 모르는 갑작스러운 위협에 대비하거나 다음 사냥을 위한 체력을 보충하는 매우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생존 본능이었던 거죠. 마치 광활한 야생의 동물들이 어렵게 먹이를 사냥한 뒤에는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에너지를 아끼며 다음번 활동을 준비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뇌는 이러한 에너지 보존의 중요성을 수백만 년에 걸쳐 깊이 학습하고 진화해왔습니다. 불필요한 활동을 최대한 줄이고 가능한 한 에너지를 아껴두려는 경향이 우리 몸속에, 더욱 정확히는 우리 뇌 속에 깊이 각인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부터 탐구할 게으름 스위치의 진화생물학적 기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뇌는 무의식적으로 에너지를 아끼려 합니다.
왜냐하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거나 새로운 것을 학습하는 데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뇌 에너지가 소모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뇌는 본능적으로 최소 노력의 법칙을 따르려는 경향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덜 움직이고 덜 생각하며 더 많은 에너지를 비축하려는 이 본능적인 메커니즘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느끼는 게으름의 뿌리 깊은 원인 중 하나인 셈이죠. 어떠신가요? 게으름이 단순히 나쁜 것이 아니라 인류의 생존을 위해 필수적이었던 지혜로운 본능이었다는 사실이 조금은 놀랍지 않으신가요? 이처럼 우리 뇌는 오랜 진화의 과정을 거치며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정교하게 설계되어 왔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게으름 스위치는 우리 뇌의 어떤 비밀스러운 회로와 화학작용을 통해 작동하는 것일까요? 단순히 에너지를 아끼려는 본능을 넘어 우리 뇌 속에서 벌어지는 놀라운 신경과학적 과정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뇌는 끊임없이 우리 행동의 가성비를 따지는 아주 영리한 회계사와 같다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어떤 행동을 할 때마다 그 행동에 필요한 에너지 소모량과 얻게 될 보상을 저울질하는 것이죠. 특히 우리 뇌의 가장 앞쪽에 위치한 전전두엽은 이 복잡한 의사결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전전두엽은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설정하며 충동을 조절하는 등 고차원적인 인지 기능을 담당하는데 이 부위가 활성화되려면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뇌는 본능적으로 전전두엽의 과도한 사용을 피하려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비싼 전기 요금을 아끼려는 것처럼 말이죠. 여기서 중요한 신경 전달 물질이 바로 도파민입니다. 도파민은 흔히 쾌락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무언가를 얻기 위해 행동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데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뇌는 그 목표 달성에서 얻을 수 있는 보상을 미리 예측하고 도파민을 분비하여 우리를 움직이게 합니다. 그런데 만약 뇌가 특정 행동의 보상이 불확실하거나 노력에 비해 가치가 낮다고 판단하면 어떻게 될까요? 도파민 분비가 줄어들고 우리는 그 일을 시작하려는 동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뇌 속에서 게으름 스위치가 작동하는 미묘한 과정 중 하나인 셈이죠. 예를 들어 당장 해야 할 복잡한 보고서 작성이나 운동처럼 즉각적인 보상이 느껴지지 않는 일들을 떠올려 보세요. 뇌는 이 일들을 시작하기 위해 전전두엽을 가동하고 상당한 에너지를 소모해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그 보상이 현재로서는 불확실하거나 멀게 느껴질 때 뇌는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 도파민 분비를 억제하고 잠시 쉬는 것이 좋겠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게으르다고 느끼는 순간은 뇌가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해 내리는 합리적인 결정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뇌는 마치 지금 당장 이 힘든 일을 할 필요가 있을까? 나중에 해도 괜찮지 않을까? 하고 속삭이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처럼 게으름은 단순히 우리의 의지력이 약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뇌 속의 보상 시스템과 의사결정 회로가 복잡하게 얽혀 만들어내는 현상입니다. 뇌는 항상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의 보상을 얻으려는 본능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으며 도파민은 그 과정에서 중요한 동기부여의 열쇠가 되는 것이죠. 뇌의 특정 회로와 화학적 반응에 의해 작동하는 이 게으름 스위치는 생각보다 정교하고 체계적인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게으름이 오직 뇌의 생물학적인 메커니즘만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고대 인류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스트레스, 정보 과부하, 불확실한 미래 등 다양한 외부 요인들이 우리 뇌의 작동 방식과 상호작용하며 게으름을 더욱 심화시키기도 합니다. 마치 뇌가 에너지를 아끼려는 본능을 가지고 있는데 외부 환경이 그 본능을 더욱 부추기는 것처럼 말이죠. 가령 현대인의 고질병이라 불리는 만성 스트레스를 생각해 볼까요?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뇌의 전전두엽 기능을 저하시켜 의사결정 능력과 자기조절 능력을 약화시킵니다. 이미 지쳐있는 뇌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더욱 아끼려 들고 결국 게으름 스위치가 더 쉽게 켜지게 되는 것이죠. 끝없이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또한 뇌를 피로하게 만듭니다. 수많은 선택지와 할 일들 속에서 뇌는 과부하를 느끼고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는 방향으로 에너지를 보존하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지 못하거나 완벽주의에 사로잡혀 시작조차 못하는 경우도 게으름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뇌는 불확실한 목표에 대해서는 보상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도파민 분비를 효과적으로 유도하지 못합니다. 또한 완벽하게 해내야 한다는 강박은 오히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키워 내가 아예 시도하지 않는 편을 선택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처럼 뇌의 생물학적 기제와 현대사회의 심리적, 환경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오늘날 우리가 느끼는 게으름이라는 현상을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복잡하게 얽힌 게으름의 실타래 속에서 현대사회가 특별히 더해주는 심리적, 환경적 요인들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의 뇌는 수백만 년에 걸쳐 생존해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진화해왔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도 빠르고 변화무쌍한 모습이죠. 매 순간 끊임없이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스마트폰 화면 너머로 펼쳐지는 무한한 선택지들, 그리고 쉴 틈 없이 밀려오는 업무와 사회적 요구들은 우리의 뇌를 상상 이상으로 끊임없이 자극하고 또 지치게 만듭니다.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밤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오늘 점심 메뉴를 고르는 사소한 일부터 인생의 중요한 진로를 결정하는 심각한 고민까지 매일매일 수많은 크고 작은 결정을 내려야만 합니다. 뇌는 이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서 막대한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죠. 마치 고성능 스마트폰을 하루 종일 사용하면 배터리가 빠르게 소모되는 것처럼 우리의 뇌도 끝없는 결정 속에서 결정 피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정보 과부하와 결정 피로는 뇌가 스스로를 보호하고 에너지를 아끼려는 본능을 더욱 강화시키는 결과를 낳습니다. 결국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거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려 할 때 뇌는 이미 지쳐버린 상태에서 잠시 멈춤 버튼을 누르도록 유도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정보 과부하와 끝없는 결정 피로가 만들어내는 현대 사회 게으름의 가장 두드러지는 한 단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게으름이 단순히 개인의 의지력 부족이나 나태함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히 이해하게 되었죠. 게으름은 수백만 년에 걸쳐 진화해온 우리 뇌의 깊은 곳에 자리한 생존 본능의 발현이자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정교한 신경과학적 메커니즘의 결과인 겁니다. 여기에 더해 끊임없이 우리를 둘러싼 현대사회의 복잡한 환경적 요인들이 얽히고 설켜 만들어낸 거대한 퍼즐과 같다는 사실도 깨달았죠. 우리가 무심코 게으름이라고 부르는 이 현상은 사실 내가 스스로를 보호하고 에너지를 보존하려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작동 방식인 셈입니다. 어쩌면 우리 뇌 속 깊은 곳에 숨어있는 게으름 스위치는 우리를 방해하는 적이 아니라 지나친 소모로부터 우리를 지키려는 오래된 친구였을지도 모른다는 역설적인 깨달음을 얻게 되는 순간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통찰은 우리에게 게으름에 대한 오랜 자책감과 오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값진 해방감을 선사합니다. 더 이상 자신을 무능하거나 나약하다고 비난할 필요가 없는 거죠. 대신 우리의 뇌가 어떤 상황에서 왜 게으름을 선택하는지 그 근본적인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삶을 더욱 현명하게 주도해 나갈 수 있다는 희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게으름은 더 이상 바꿀 수 없는 고정된 운명이 아니라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현명하게 조절할 수 있는 대상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삶의 방향을 새롭게 설정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게으름의 진짜 정체를 명확히 알게 된 지금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게으름을 무조건적인 악으로 치부하고 무작정 싸우려 들기보다는 뇌와 환경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이 만들어낸 결과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게으름을 효과적으로 다루고 삶을 더욱 생산적으로 이끌어갈 새로운 전략을 세울 수 있을 겁니다. 게으름은 어쩌면 당신의 적이 아니라 당신 뇌의 오래된 친구일지도 모른다는 역설적인 메시지가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시청자 여러분께 깊은 여운으로 전달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과학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